늦여름, 강릉 바닷바람이 유리창을 얇게 두드리던 오후였다. 카페 안, 둥근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와 샘플 볼트가 놓여 있었다. 춘천의 철물점 사장 김현수는 거래처 대표와 마주 앉아 있었다. 일정표는 빽빽했고 목소리는 건조했다. 이익을, 물류비, 납기. 그의 머릿속은 논리의 강물처럼 흘렀다. 그 강물 밑바닥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처의 그림자가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었다. 문이 열렸다. 종소리가 잦아들기도 전에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건어물 바구니를 안고 들어왔다. 모래가 묻은 운동화, 소금기 어린 머리카락, 바닷빛 눈동자. 소년 유성우는 카페를 한 바퀴 훑어본 뒤 몇몇 테이블에 머뭇머뭇 다가갔다. 매서운 시선들이 곧장 편견의 벽을 세웠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거절의 말이 의자 다리처럼 삐걱거렸다. 희망은 야른 종이처럼 손끝에서 구겨졌다. 소년이 마지막으로 멈춰선 곳이 김현수의 테이블이었다. 그는 바구니를 조금 더 끌어올리듯 껴안고 고개를 숙였다. 아저씨, 저희 엄마가 직접 말린 건어물이에요.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연수는 거래처 대표를 흘끗 보았다. 시간은 곧 돈이었고 방해는 곧 손실이었다. 그는 지갑을 꺼내 빠르게 마무리하려 했다. 한 장의 낡은 사진이 지갑 틈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오래된 필름의 바랜색, 해변의 비처럼 흐릿한 미소,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고 떠나보낸 어떤 여인의 눈빛. 소년의 숨이 멈췄다.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 시선이 사진에 꽂힌 채 떨림이 목구멍을 지나 입술로 번졌다. 우리 엄마예요. 그 순간 침묵이 무너졌다. 파도 소리가 카페 바닥을 스쳐 지나가는 착각이 들었다. 거래처 대표의 펜끝이 공중에서 굳었고 연수의 손목에 묶인 시간이 한 칸 비틀렸다. 우연은 어디까지가 우연일까? 사랑은 기억일까? 선택일까? 진실은 왜 때로 가장 평범한 오후에 문을 두드릴까? 바람이 다시 창을 두드렸다. 연수는 사진과 소년, 그리고 자신 속에 오래 잠들어 있던 이름 하나를 번갈아 보았다. 절망과 희망이 한 뼘의 거리에서 부딪혔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기울였다. 지갑을 닫는 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울렸다. 시간의 파도가 방향을 바꾸는 소리 같았다. 작은 기적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인지도 몰랐다. 프리즈. 1초의 정적. 그리고 시선이 문밖의 바다로 넘어간다. 카페의 문이 닫히고 종소리가 멎자 연수는 거래처 대표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가족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계약서는 메일로 정리하겠습니다. 대표는 순간 난처해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다시 보시죠. 펜촉이 케이스에 들어가는 소리, 의자가 미끄러지는 소리, 그리고 바람. 연수는 지갑을 조심스레 닫았다. 낡은 사진이 가볍게 떨었다. 시간의 파도가 사진 가장자리를 닳게 만든 듯했다. 카페 바깥으로 나오자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강릉의 하늘은 늦여름의 푸른 빛을 길게 늘여놓고 있었다. 모래 위에는 발자국이 이어졌고 어딘가에서 풍경이 울렸다. 소녀는 연수를 돌아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정말 우리 엄마를 아세요? 연수는 답 대신 사진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젊은 날의 미소, 고아원 마당의 나무 그늘, 호두색 눈동자의 여인. 그 이름 하나가 입술에 닿았다가 돌아갔다. 최정연. 내 엄마 성함이 최정연이니?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최정연이에요. 연수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상처의 그림자가 가슴 안쪽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정면으로 인정했다. 바다는 멀리서 절제된 리듬으로 밀려왔다. 연수는 카페 앞도로를 건너며 소년에게 이름을 물었다. 너 이름은 뭐니? 유성우예요. 좋은 이름이구나. 소년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비 오는 밤에 태어났대요. 그래, 연수는 미소를 지었다. 비는 가끔 모든 것을 씻어주지. 그는 본능적으로 지갑을 품에 넣었다.
사진은 오랫동안 그의 하루를 통과한 의식이었다. 새벽 5시, 춘천의 철물점 문을 여는 손길. 납품서 묶음을 정리하는 어깨. 박스를 들어 올릴 때 스치는 나무 냄새와 쇠의 냄새. 손님들이 들고 나가는 목과 볼트의 기계음 같은 반짝임. 그 모든 사이를 사진이 잔잔히 지켜보았다. 몇 해 전부터 그는 영수증을 정리하는 밤이면 가끔 사진을 꺼내보았다. 불빛 아래에서 정연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러나 따뜻함은 때로 잔혹했다. 편견의 벽은 그 시절에도 있었다. 고아라는 이름표, 후견이 넘는 아이들끼리 나눠 가진 조용한 굴욕. 그 벽 앞에서 소년 연수는 어른이 아닌 어른처럼 굳어졌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노력으로 모든 것을 덮는 법을 배웠다. 덮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춘천의 골목을 돌아다니는 배달 차량은 그에게 일상의 박동이었다. 철물점 옆에는 오래된 국밥집이 있었고 주인 내외는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넸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연수는 늘 고개를 숙였다. 단정한 셔츠, 다른 커피 텀블러, 쓸쓸하지 않게 보이려는 미소. 그는 성실했다. 그러나 성실은 때로 사람을 감추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지갑 속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다.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기억은 때로 빛을 먹고 자랐다. 춘천에서 오셨어요. 성우가 물었다. 바닷바람이 그들의 옷깃을 흔들었다. 응, 거기서 철물점을 해. 철물점이면 못, 망치, 그런 거요. 그래. 집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들. 소년의 눈이 둥글게 웃었다. 엄마도 집을 세우는 꿈을 꿨어요. 연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정연이는 어떤 꿈이었는데? 비가 오면 새지 않는 지붕, 겨울이면 따뜻한 부엌, 여름이면 시원한 국수. 그런 집이요. 그들은 강릉 바다를 옆에 두고 걷기 시작했다. 모래는 신발 밑창에 붙었다가 바람에 떨어졌다. 방파제 위에 부딪히는 물보라가 가끔 햇빛을 쪼개며 흩어졌다. 연수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희망의 등불이 아주 천천히 밝혀졌다. 그러나 등불 옆에는 절망의 그림자도 있었다. 20살의 여름, 고아원을 떠나던 날, 그는 갑작스럽게 이별을 치렀다. 말하지 못한 세 단어가 있다. 정연아, 사랑한다. 그는 그 말을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지금도 저 바다 뒤편 어딘가에 놓아둔 것 같았다. 해변가를 떠나 골목으로 접어들자 생선 굽는 냄새와 튀김기름 냄새가 퍼졌다. 강릉시장의 작은 골목들은 저마다 손글씨 간판을 달고 있었다. 포장마차 천막이 바람에 흔들렸고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햇살을 반사했다. 성우는 가볍게 뛰어 앞장섰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돼요. 엄마가 손을 자주 대어요. 그래도 웃어요. 그래. 연수는 짧게 대답했다.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길었다. 그는 오래전 기억의 문을 조용히 밀어 올렸다. 고아원 마당. 가을이면 낙엽이 소복이 쌓였다. 정연은 그 낙엽을 모아 동그란 둥지를 만들곤 했다. 새들이 따뜻하게 자라고 싶을 거야. 소녀의 손은 빠르고 부드러웠다. 겨울이 되면 담요를 나누어 덮어주던 손, 비가 오면 함께 서둘러 빨래를 걷어오던 손. 그 손이 연수의 이마에서 열을 식혀주던 밤이 있었다. 괜찮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 말이 장난처럼, 그러나 주문처럼 그의 귀에 박혔다. 그 후로도 연수는 버티는 법을 배웠다. 버티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따뜻함은 종종 혼자 남았다. 여기에요. 성우가 어느 골목 모퉁이를 가리켰다. 주황색 천막이 씌워진 포장마차. 안쪽에서는 누군가 분주히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스테인리스 벽면에 반사된 그림자가 가끔 길어졌다 짧아졌다. 연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숨을 고르듯 바다 쪽을 돌아보았다. 파도는 여전히 제 호흡을 지키고 있었다. 진실은 어디쯤에 있을까? 우연은 어디까지가 우연일까? 문을 두드리기 전에
연수는 잠깐 춘천의 아침을 떠올렸다. 철물점에서 그는 매일 누군가의 집을 위한 나사를 포장했다. 집이란 무엇인가? 나사와 못과 힌지가 모여 만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연결의 총합. 그 연결이 약하면 문이 삐걱이고 창이 떨었다. 사람도 그렇다. 보이지 않는 연결이 약해질 때 마음의 창이 떨렸다. 정연과 자신 사이의 연결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조용히 떨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성우가 작은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엄마, 나야. 안에서 조리도구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연수는 가슴속 어디선가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설렘과 두려움, 희망과 절망, 엇갈린 선들이 같은 종이 위에서 서로를 가로질렀다. 문이 열리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 번 더 보았다. 나무 그늘 아래 웃는 소녀, 그리고 사진 뒷면에 엷은 자국, 오래전 펜으로 눌러 쓴 듯한, 그러나 내용은 보이지 않는 음각. 그때는 보려 하지 않았던 것. 문이 열렸다. 먼저 나온 것은 뜨거운 국물의 향과 팔을 송송 썬 냄새,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아직 영업시간 전인데 손님이세요. 연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앞의 얼굴. 세월은 눈가에 작은 물기를 만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그는 이름을 불러야 했다. 그러나 이름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너무 오래 묵혀둔 이름은 왕복의 길을 찾지 못한다. 입술이 떨렸다. 그때 성우가 먼저 말했다. 엄마, 이분이 사진 속 그 오빠래. 정연의 시선이 사진으로, 그리고 연수의 얼굴로 옮겨갔다. 손에 들린 행주가 바닥으로 조용히 떨어졌다. 그 소리가 생각보다 컸다. 포장마차의 공기가 단숨에 가벼워졌다, 무거워졌다. 연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정연, 오랜만이야. 그녀의 목젖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정말, 연수 오빠야. 그래, 나야. 한참의 침묵. 길고, 그러나 비밀스럽게 포근한 침묵. 바깥에서는 바다가, 안쪽에서는 국물이 제각기 온기로 끓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정연이 먼저 자리를 내어주었다. 연수는 신발의 모래를 톡톡 털고 들어섰다. 좁지만 깨끗한 내부. 칼과 국자, 접시와 그릇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고요히 반짝였다. 그는 잠시 주방의 손길들을 바라보았다. 삶의 도구들. 편견은 이런 반짝임을 보지 못한다. 겉만 본다. 직업의 이름, 수입의 액수, 시간의 길이. 그러나 진실은 그릇의 철심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 연수 오빠는 잘 지냈어? 응, 그냥 살아왔지. 철물점 한다고 들었어. 그래, 너는? 정연은 짧게 웃었다. 난 여기. 바람 불면 더 바쁘지. 사람들이 따뜻한 걸 찾거든. 그 웃음에는 수많은 밤의 피로가 가늘게 묻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사진, 잊지 않았어. 정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도 잊지 않았어.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난 게 미안했어. 그때 우리는 다 어린아이였어. 어쩔 수 없는 계절이 있잖아. 대화는 천천히 흐르는 개울처럼 이어졌다. 그러나 개울 밑에 깊은 수심이 있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성우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그들을 번갈아 보았다. 소년의 귀에도 시간이 흘렀다. 그는 말없이 물컵을 나눠주었다. 그 사소한 행동이 방 안의 긴장을 낮췄다. 연수는 마음속에서 다짐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다짐은 선언보다 더 조용해야 했다. 그는 먼저 묻기로 했다. 성우는 학교가 끝나면 여기로 오는구나. 네, 엄마 도와요. 저도 빨리 크고 싶어요. 엄마가 덜 힘들게요. 짧고 명료한 대답. 그 명료함이 연수의 가슴을 불현듯 쓰다듬었다. 그는 아이였고 동시에 이미 어른이었다. 편견의 벽은 이런 아이를 보지 못한다. 그 벽은 키와 나이가 아닌
존엄을 보지 못하는 눈으로 세워진다. 연수는 포장마차의 모서리에 놓인 작은 양초를 보았다. 바람이 스며들 때마다 불꽃이 아주 조금 기울었다가 바로 섰다. 그는 그 불꽃에서 희망의 등불을 보았다. 꺼지지 않는, 그러나 쉽게 흔들리는 등불.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기적. 그는 갑자기 자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어렴풋이 알았다. 누군가의 등불을 바람에서 막아주는 벽, 그러나 그 벽은 편견의 벽이 아니라 온기의 벽이어야 했다. 정연, 연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정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사람은 버티면 또 하루가 오더라. 혼자였잖아. 혼자인 줄 알았지. 그런데 성우가 태어나고 나서 알았어. 혼자가 아니었단 걸. 성우가 수줍게 웃었다. 그 웃음이 방의 온도를 한도쯤 올렸다. 연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말해야 할 것과 아직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다. 그는 순서를 선택했다. 이름을 불렀다. 정연아. 그녀가 눈을 들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우연만은 아니야. 내가 내 삶에서 사라진 날 이후로 나는 늘 무언가를 쌓았어. 나사와 모처럼. 그런데 오늘 보니 그 모든 건 내가 안전하게 설 수 있는 바닥을 만들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 정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대신 손을 움직였다. 냄비에 국물을 한 국자 떠서 그에게 내밀었다. 맛을 봐. 연수는 국자를 입에 댔다. 파향이 부드럽게 퍼졌고 멸치의 단단한 향이 뒤따랐다. 뜨거움이 입천장을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다. 정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보려고 만들었어. 진실하게. 진실. 그 단어가 포장마차 천막에 가만히 걸렸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살짝 흔들렸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시간은 저녁으로 스며들었다. 바다의 색이 조금씩 짙어졌다. 연수는 다시 지갑을 꺼내 사진을 곱게 펴보았다. 사진 뒷면에 음각이 거슬렸다. 그는 조심히 빛에 비춰보았다. 흐릿한 글씨가 아주 조금 떠올랐다. 그는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아직 아니다. 때가 있다. 진실에도 계절이 있듯이. 내일 다시 와도 될까? 연수가 물었다. 정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일은 더 바쁘니까. 일손이 필요하면 말할게. 성우가 반색했다. 정말요? 아저씨가 또 오세요. 연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일도 오지. 성우는 작은 주먹을 꼭 쥐었다. 좋아요. 그날 밤 연수는 강릉의 여관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창문 틈으로 파도 소리가 들어왔다. 그는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돕는 건 시혜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머릿속에서 문장이 처음으로 형태를 갖췄다. 그는 누구를 구하려는 마음보다 함께 걷겠다는 마음을 원했다. 구원은 때로 권력의 그림자를 동반한다. 그러나 동행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같은 방향으로 길게 느릴 뿐이다. 불을 끄기 전 그는 휴대전화에 메모를 남겼다. 철물점 아르바이트 부탁, 강릉점포 임시 임대 가능 여부 문의, 식자재 도매처 연락처 수배. 그 일들은 숫자와 연락처로 이루어졌지만 그에게는 마음의 구조물이었다. 내일 포장마차의 천막에 조금 더 튼튼한 폴대를 세울 수 있을지 모른다. 다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서두름은 때로 편견처럼 상대를 다치게 했다. 새벽, 연수는 일찍 깼다. 바다는 밤새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바닷가를 걸었다. 모래는 새로이 무늬를 만들었다. 파도는 어제의 말들을 지우고 오늘의 말을 썼다. 그는 혼잣말로 물었다. 사랑은 기억일까? 선택일까? 그리고 대답했다. 오늘의 나는 선택으로 만든 사람이다. 그렇다면 오늘도 선택할 수 있다. 해 뜰 무렵 그는 춘천으로 잠시 올라가 가게를 정리했다.
직원에게 일정을 맡기고 도매상에게 전화를 했다. 강릉에 임시로 내려가 있을 겁니다. 발주량 변동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가 무심히 흘렀다. 그는 시계를 보다가 갑자기 벽 한쪽의 못을 똑바로 박았다. 기울어진 달력이 수평을 찾았다. 아주 작은 수선. 그러나 그 수선이 방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사람의 삶도 이럴지 모른다. 작은 수선이 큰 절망을 밀어낼 때가 있다. 그 작은 수선이 기적이 되는 순간이 있다. 다시 강릉으로 내려온 그는 시장 입구에서 발걸음을 늦췄다. 오늘은 손님이 더 많았다. 관광버스에서 사람들이 내렸다. 어제보다 더 큰 소음, 더 빠른 눈빛, 더 많은 판단. 편견의 벽은 언제나 군중 속에서 빨리 세워졌다. 그러나 진실은 군중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그는 포장마차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천막 안쪽에서 칼과 도마가 부딪히는 소리가 분주했다. 그는 입구에서 멈춰서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천막을 살짝 젖혔다. 정연이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의 시야가 환해졌다. 그는 실은 두려웠다. 그러나 두려움은 발걸음의 이유가 될 때가 있었다. 연수는 천천히 말했다. 일찍 왔어. 정연이 미소를 지었다. 잘 왔어. 그 미소가 오랫동안 그의 가슴에 매달려 있던 매듭 하나를 조심스레 풀었다. 그는 양손을 씻고 앞치마를 맸다. 오늘의 그는 손님이 아니라 손이었다. 그리고 기였다. 그날의 시장 바람은 맑았다. 후라이팬에 기름이 춤을 추고 국물은 점점 더 깊은 색을 얻었다. 성우는 학교에 가기 전 잠깐 들러 인사를 했다. 아저씨, 파 썰 줄 아세요? 연수가 웃었다. 배우면 되지. 그럼 오늘은 파, 내일은 고명. 정연이 타박하는 척했다. 학교 늦겠다. 금방 그들의 아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아직 어떤 결론도 없었다. 그러나 시작은 이미 결론의 일부였다. 희망이란 어쩌면 그런 것일지 모른다. 앞을 비추기보다 옆을 비추어 서로의 그림자를 확인해주는 등불. 그는 알았다. 오늘의 자신에게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바다는 방향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바다는 오늘도 그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점심 장사가 막 문을 연 시간이었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사람 소리가 물결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갔다. 포장마차의 불꽃은 분주했고 칼날은 팔을 일정한 간격으로 잘랐다. 연수는 손을 씻고 팔을 썰었다. 정연은 국물을 끓이며 주문을 받았다. 오뎅 2개, 우동 하나요. 성우는 학교에 가기 전 잠깐 들러 물티슈를 채워놓고 뛰어갔다. 바람은 해조류 냄새를 희미하게 끌고 다녔다. 작은 일들이 착착 맞아 들어가는 아침이었다. 희망이 옆자리에 살짝 앉은 듯했다. 그때 회색 조끼를 입은 사내가 천막 앞에 섰다. 목에 카드키를 매달고 한 손에는 점검 체크리스트를 들고 있었다. 시장 관리소 소속이었다. 그는 안으로 한 발 들여놓으며 시선을 빠르게 굴렸다. 조리대, 도마, 칼, 개수대, 고무장갑. 시선이 지나갈 때마다 눈금자가 하나씩 그어졌다. 안녕하세요.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정연은 순간 손이 굳었지만 바로 미소를 지었다. 네, 어서 오세요. 주방장갑 새로 갈아 끼겠습니다. 사내는 장갑을 가리켰다. 지금도 장갑에 수분기가 많네요. 이러면 세균 번식 우려가 있어요.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금방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접수된 제보가 하나 있어요. 미성년자 노동, 원산지 표시 불량, 조리기구 보관 미흡. 정연의 표정이 굳었다. 미성년자는 제 아들입니다. 학교 끝나고 잠깐 도와줄 때도 있지만 조리는 제가 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여기. 손님이 보기 힘들어요. 눈높이에 붙이셔야죠. 사내는 간판 옆 작은 스티커를 떼어들었다. 안 보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수는 조용히 물을 껐다.
관리소장님, 오늘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혹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사내는 연수를 훑어보았다. 여긴 관계자세요. 돕는 사람입니다. 도움은 좋은데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최근 외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그의 말은 친절한 어투를 두른 채 이미 결론을 품고 온 칼날처럼 반짝였다. 편견은 종종 친절의 옷을 입는다. 주변 가게에서 시선들이 몰려왔다.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천막 안으로 스며들었다. 저 집 애를 부려 먹는다더라. 싱글맘이라더니 규정 같은 거 알겠어? 원산지. 말만 그럴듯하지. 정연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조리대에 닿아 작은 진동으로 번졌다. 연수는 그 떨림을 보았다. 그는 한 걸음 앞에 서서 말의 방향을 바꾸려 했다. 관리소장님, 오늘은 경고 조치로 해주시고 오후까지 시정하겠습니다. 표지는 눈높이에 재부착하고 장갑은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개수대 배수도 추가 점검할게요. 사내는 체크리스트에 볼펜을 툭툭 두드렸다. 원칙상은 바로 과태료와 영업정지 1일입니다. 다만 그는 주변을 힐끔 보았다. 현장 재량이라는 게 있긴 하죠. 그 말 끝에 붙은 얄은 침묵이 의미를 암시했다. 연수는 알아들었다. 그러나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는 정연을 보았다. 정연의 눈동자는 낮고 뜨거웠다. 자존심이 그 눈빛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재량은 법의 바깥이 아니라 안에 섰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내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원칙대로 하죠. 오늘은 점검표대로 진행합니다. 원칙대로면 즉시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 기회가 먼저 아닌가요? 그건 제 판단입니다. 주변 가게의 웅성거림이 좀 더 자랐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어 촬영을 시작했다. 카메라 렌즈는 사소한 실수를 확대하고 선의를 지운다. 편견의 벽이 화면 한가운데 세워지는 순간이었다. 정연은 손을 내리며 낮게 말했다. 오늘 장사 접겠습니다. 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다 정리하겠습니다. 연수가 고개를 저었다. 잠깐만, 정연. 정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내가 감당할게. 내가 왜 혼자 감당해. 익숙하니까. 그 익숙함이라는 단어가 연수의 가슴 어딘가를 찌르고 지나갔다. 절망은 익숙함의 옷을 입고 온다. 그는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다. 관리소장님, 지금 당장 표지 붙이고 장갑 교체하고 개수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노동 문제는 사실과 다릅니다. 아이는 조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게 CCTV 기록도 보여드리죠. 고객 응대용 보조만 했습니다. 사내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 곳 봐주면 다른 곳에서 난리예요. 그때 건너가게 주인이 툭 던지듯 말했다. 원래 저 집은 그래. 새벽에 애를 데리고 다니더만. 신고 당해도 싸지. 정연의 얼굴이 하얘졌다. 입술이 말라붙었다. 연수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사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누군가의 하루가 무너집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사실은 맥락을 먹고 삽니다. 천막 밖에서 중년 부부가 다가와 우동을 주문하려다가 상황을 보고 발길을 돌렸다. 떠나가는 뒷모습에 정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장사가 새는 소리가 들렸다. 물이 아니라 시간과 체력이 새고 있었다. 편견은 언제나 장사보다 빨랐다. 사내가 점검표에 줄을 하나 그었다. 영업은 계속하셔도 됩니다. 다만 오후 재점검 때 미비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연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시정하겠습니다. 사내가 돌아서자 정연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수건을 짰다. 물방울이 도마 옆에 맺혔다가 떨어졌다.
그녀의 어깨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연수는 장갑을 벗고 그 앞에 섰다. 정연.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지금은 버티는 시간 아니야. 같이 고쳐. 오늘 안에 다 맞추자. 정연은 낮게 웃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고 울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단단했다. 나 같은 사람은 늘 맞춰왔어. 늘 누군가의 요구에. 하지만 대가를 치렀지. 존엄을 조금씩 갚아나가며. 내 존엄을 지키려고 내가 여기 있어. 그럼 내 존엄을 대신 지켜줄 수 있어? 내가 지켜야 할 걸. 연수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럼 같이 지키자. 내가 내 옆에 있을게. 정연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오빠가 여기 서 있는 건 고마워. 그런데 도움을 받는 게 무섭기도 해. 도움엔 항상 값이 붙는다고 배웠으니까. 연수는 잠시 그녀의 말 위에 서 있었다. 그러고는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돕는 건 시혜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내가 원한 건 값이 아니라 길이야.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그 말이 포장마차 천장의 철제봉에 닿아 맑게 울렸다. 정연의 어깨가 아주 조금 펴졌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럼 오늘은 같이 걸어볼래? 그래. 두 사람은 손을 나눠 움직였다. 연수는 원산지 표지판을 눈높이에 맞춰 다시 붙였다. 폰트가 작은 스티커 대신 큰 종이에 또렷한 글씨로 써붙였다. 정연은 장갑을 새로 갈고 개수대 배수구에 고운망을 씌웠다. 연수는 도마를 햇볕에 말리는 선반을 만들어 세웠다. 못 2개, 나무판 1장, 선반다리 2개, 철물점에서 가져온 간단한 자재들이 그 자리에서 구조물이 되었다. 햇빛이 도마의 물기를 천천히 지웠다. 작은 수선들이 시간을 건너 장면에 박혔다. 절망의 한 끗이 밀려났다. 그러나 낮이 깊어질수록 편견의 바람도 거세졌다. 오후 초입, 머리를 말끔히 넘긴 남자가 손님을 이끌고 자리 잡았다. 어딘가에서 본 얼굴이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영향력 있는 블로거였다. 그는 카메라를 세워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말을 했다. 강릉시장 맛집 리뷰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생 논란이 좀 있죠. 오늘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끄러웠다. 매끄러움 뒤에서 칼날이 번뜩였다. 정연은 주문을 받으며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연수는 조리동선을 정리했다. 접시가 놓이고 국물이 담기고 고명이 얹혔다. 블로거는 카메라 앞에서 한 젓가락 뜨더니 표정을 애매하게 지었다. 맛은 무난합니다. 그런데 저 원산지 표지 왜 저렇게 급하게 붙인 티가 날까요? 오늘만 붙인 느낌인데요. 그는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렸다. 화면 속 흰 종이가 과하게 하얗게 타올랐다. 진실은 흰색에서도 검은 그림자를 만드는 법이었다.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림이 번졌다. 어떤 젊은 손님이 조용히 말했다. 여긴 아닌 것 같아.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길게 스쳤다. 정연의 손이 또다시 허공에서 멈췄다. 그 순간 성우가 학교에서 뛰어오듯 달려왔다. 가방이 그의 옆구리를 쿵쿵 쳤다. 엄마, 숙제 검사 다 받았어. 선생님이. 성우는 블로거의 카메라를 보더니 말끝을 흐렸다. 그의 눈빛에 당혹이 번졌다. 연수는 성우에게 다가가 조용히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우리 할 일 하자. 블로거가 물었다. 저 아이, 조리하나요? 정연이 곧장 답했다. 아니요. 손님 응대만 합니다. 그래요? 오늘은요. 그런데 평소엔. 정연의 입술이 굳었다. 연수가 한 걸음 나섰다. 아이에게 질문하지 마세요. 필요한 건 제게 물으시죠. 블로거가 어깨를 으쓱했다. 취재의 자유입니다. 자유는 타인의 존엄을 밟고 멀리 걷지 않습니다. 순간
카메라의 화면에 연수의 얼굴이 크게 잡혔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단했다. 정연은 그 옆에서 손을 꼭 쥐었다. 성우는 조용히 물티슈를 꺼내 조리대 가장자리를 닦았다. 아이의 손길이 흔들림을 수습했다. 희망은 어떤 날엔 이렇게 어린 손에서 자란다. 오후 2시 관리소 사내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2명이었다. 체크리스트는 더 자세했고 표정은 더 굳어 있었다. 재점검입니다. 그들은 순서대로 항목을 확인했다. 원산지 표시는 합격, 장갑 교체도 합격, 배수구 보완 합격. 마지막 항목에서 볼펜이 멈췄다. 조리 도구 소독 기록. 어제 날짜가 비어있네요. 정연이 숨을 삼켰다. 어제는 장사가 일찍 끝나서 정신이 없었어요. 소독은 했는데 기록을.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기록이 없으면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규정입니다. 정연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눈물과 다짐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았다. 연수가 말했다. 지금이라도 기록을 보완하겠습니다. CCTV로 소독 장면을 확인해 비고란에 첨부하죠. 이미 누락입니다. 그럼 교육이수와 자체 시정계획서를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규정의 취지 아닙니까? 개선. 사내는 잠시 멈칫했다. 그때 블로거가 멀찍이서 카메라를 들고 중얼거렸다. 역시 문제가 있네요. 기록 누락. 그 말이 도마 위 소금처럼 뿌려졌다. 물기도 남기지 않는 단정. 정연의 어깨가 다시 움츠러들었다. 성우가 입술을 깨물었다. 작은 이빨 자국이 생겼다. 연수는 한 발 더 나아갔다. 관리소장님, 오늘 여기서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셔도 내일 이 가게는 더 나아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정하고 공개적으로 시정계획을 게시하면 이 시장 전체의 신뢰가 올라갑니다. 그게 더 현명한 선택 아닙니까? 사내는 연수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잠깐의 침묵. 그 침묵 동안 저 멀리 파도 소리가 들린 듯했다. 그는 마침내 체크리스트에 메모를 남겼다. 조건부 통과. 다만 일주일 내 재점검, 소독 기록 의무화, 교육 이수, 시정계획서 게시, 미이행 시 즉시 영업정지. 정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내들이 떠나자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긴 한숨과 절반의 안도였다. 절망과 희망은 오늘도 같은 그릇에 담겨 있었다. 그 그릇을 손에서 놓지 않는 일만 남았다. 연수는 종이에 큼직하게 글씨를 썼다. 오늘의 시정사항, 앞으로의 개선계획, 손님에게 드리는 약속. 종이는 천막 입구에 붙었다. 지나가던 손님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읽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스런 눈길을 보냈다. 진실은 항상 곧장 믿음을 낳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길을 낸다. 오래 걸릴 뿐이다. 마감 가까운 시간, 비가 잠깐 흩뿌렸다. 천막 위로 빗방울이 톡톡 두드렸다. 정연은 묵묵히 그릇을 닦았다. 손끝이 빨갛게 물들었다. 성우는 계산대를 정리했다. 연수는 침묵을 깼다. 오늘 잘 버텼어. 정연은 짧게 웃었다. 버틴 게 전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전부는 아니야. 내일이 있어. 정연이 고개를 들었다. 내일이 정말 나을까? 연수는 천막 틈으로 보이는 바다를 가리켰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리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떨어졌지만 빛은 더 선명했다. 바다는 늘 같은 방향으로 숨을 쉬어. 우리도 그렇게 숨 쉬면 돼. 정연이 물었다. 오빠는 왜 나를 이렇게 돕는 거야? 연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백처럼 말했다. 내가 예전에 나를 살려줬거든. 아무도 모를 때 그때 내 말 기억나.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내게 들려준 말은 아니었지. 오늘은 내가 들려줄 차례야. 정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빗소리가 조금 약해졌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사랑은 기억일까, 선택일까? 연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기억은 우리를 데려오고 선택은 우리를 걸어가게 하지.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놓였다. 성우가 그 사이를 지나가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아이의 눈빛 속에 작지만 밝은 희망이 있었다. 오늘 세상은 온전히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편견은 여전히 튼튼했다. 그러나 편견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균열은 언제나 균열에서 시작한다. 기적도 종종 그 작은 틈에서 온다. 밤이 내렸다.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그들은 마지막 그릇을 닫고 바닥을 쓸고 가스밸브를 잠갔다. 천막을 내리기 직전 연수는 입구의 약속문을 한 번 더 매만졌다. 글자 하나가 비에 번져 있었다. 그는 펜으로 다시 눌렀었다. 글자가 또렷해졌다. 작은 수선. 그러나 그것이 내일의 첫 문장이 될 것이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 그 말이 오늘은 선언이 아니라 숨처럼 조용히 몸속으로 들어왔다. 정연이 말했다. 고마워. 내일 보자. 응, 내일. 천막이 내려오자 빗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세 사람은 각자의 길로 걸었다. 바다는 어둠 속에서도 호흡을 멈추지 않았다. 오늘의 절망이 내일의 희망을 준비시키는 소리 같았다. 우연은 어디까지가 우연일까? 사랑은 어디서부터 선택일까? 그 질문들이 발뒤꿈치 밑에서 은은하게 불을 지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중요한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낮에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누군가가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렸고 댓글이 몰려들었다. 누군가는 비난했고 누군가는 옹호했다. 한 줄의 댓글이 눈에 띄었다. 현장에서 보니 사장님이 참 성실하시더군요. 개선 계획도 붙여 놓았어요. 기회는 줍시다. 진실은 바람을 타고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다. 내일 바다는 또 한 번 호흡을 내쉴 것이다. 그리고 그 호흡 사이 사람들의 마음도 아주 조금 방향을 바꿀 것이다. 다음 날들 삶은 눈에 보이는 속도로 손에 잡혔다. 아침이면 성우가 먼저 천막을 올리고 연수가 물통을 채워오고 정연이 국물에 불을 올렸다. 칼은 일정한 박자로 팔을 잘라냈고 고동색 국물 위로 김이 맑게 올라왔다. 손님들은 종종 멈춰서서 입구에 붙은 종이를 읽었다. 시정계획, 교육 이수 일정, 원산지 표기 확대, 조리도구 소독 기록표. 종이 위의 글자들은 단지 문장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약속은 천천히 신뢰를 모았다. 천막 한쪽에는 작은 선반이 더 생겼다. 연수가 목과 강목으로 만든 햇살 선반. 거기 위에서 젖은 도마가 하얗게 마르며 반짝였다. 작은 수선들이 모여 하루의 자세를 바꾸었다. 점심 무렵 한 아주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국물이 깊어요. 마음이 안정되는 마디내 정연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산대 앞 약속문을 한 번 더 읽고는 조용히 지갑을 닫았다. 이렇게 공개하는 집 많지 않아요. 응원할게요. 그 말이 바람에 어녀 다른 테이블의 귀에도 닿았다. 떠나던 젊은 커플이 발걸음을 돌려 추가 주문을 넣었다. 작은 기적은 종종 누군가의 짧은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 오후에는 직원 교육이 있었다. 관리소에서 배포한 자료를 들고 연수는 체크리스트를 다시 점검했다. 소독 기록은 각 타임 종료 직후 서명, 보관 3개월.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성우가 물었다. 학교 기록장처럼 매일 써요. 연수가 웃었다. 그래. 습관이 되면 편해. 성우는 펜을 들고 또박또박 날짜와 시간을 적었다. 글씨가 아직 어린데도 선이 곧았다. 편견은 이런 곧은 선을 보지 못한다. 그들은 미성년이라는 단어만 본다. 그러나 진실은 선의 방향에서 드러난다. 저녁이면 시장 상인 몇 명이 들러 말을 건넸다. 선반 좋은 생각이네. 원산지 표지 크게 하니까 보기 편해. 변화는 말처럼 전염됐다.
그리고 말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그래도 저 집, 한동안 조심해야 해. 민원 들어오면 끝이야. 경계와 의심의 잔향이 여전히 골목을 떠돌았다. 그것은 절망의 낮은 숨처럼 오래 남았다. 며칠 뒤 포장마차는 더 바빠졌다. 연수는 야외 테이블 2개를 더 놓았다. 성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계산대를 봤다. 정연의 손은 덜 떨렸다. 국물의 농도는 일정했고 고명은 일정한 높이로 떨어졌다. 흐트러짐이 줄어들수록 마음도 정렬되었다. 저녁 바람이 불면 손님들의 웃음이 바다로 흘렀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그 웃음에 섞여 아주 가볍게 떠올랐다. 그 무렵 연수의 춘천 철물점도 변화를 맞았다. 동생이 매대를 더 깔끔하게 정리했고 연수는 주3 사회 강릉에 머무르기로 했다. 장부에는 강릉식자재, 도매상 연락처와 납품 일정이 새로 적혔다. 밤이면 여관방에서 그는 사진을 펼쳐놓았다. 낡은 사진의 뒤편, 오래전 눌러쓴 듯한 음각, 빛을 비추면 희미한 획이 살아났다. 그러나 그는 아직 읽지 않았다. 때가 아니었다. 마음의 문서를 열람하는데도 적절한 계절이 있다. 변화는 흔히 칭찬으로 시작되지만 시험은 늘 불쑥 찾아온다. 어느 오후 시장관리소에서 공문이 도착했다. 봉투에는 붉은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민원 접수에 따른 현장 조사 예정이라는 표제가 검게 박혀 있었다. 접수 사유,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 조리공정 미준수, 미성년자 불법 노동 재신고, 발신인은 비공개, 재점검일 하루 전 임시 영업정지 통보가 조치되었다. 글자는 건조했다. 그러나 그 건조함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살을 베었다. 정연의 손에서 봉투가 미끄러졌다. 바닥 타일 위로 종이가 납작하게 붙었다. 성우는 그 종이를 주워들고 눈을 크게 떴다. 엄마, 또 검사 와요. 정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일은 우리 문 못 열어. 성우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다. 연수가 봉투를 가져가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 임시 영업정지 24시간. 재점검 당일 오전 9시까지 시정증빙 제출. 그 사이 장사는 할 수 없다. 어제의 바쁨이 오늘의 빈자리로 바뀌었다. 그날 밤 골목은 유난히 조용했다. 천막 안에서 연수와 정연은 마주 앉았다. 수증기가 사라진 자리에 말들이 가라앉았다. 누구일까? 정연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모르지. 중요한 건 내일 문을 못 연다는 거야. 우리 하루 매출이면 성우 학원비랑 엄마 병원비가 나가. 하루가 작은 것 같지? 아니야. 내겐 하루가 전부야. 알아. 연수는 조심스레 말했다. 그래도 포기하자는 말은 아니야. 정연이 눈을 들었다. 포기. 난 포기 못해. 포기하면 내가 사라져. 다만 오늘은 무섭다. 연수는 한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다. 희망은 때로 가장 어두운 저녁에 온다. 오늘 밤이 그 저녁일지 몰라. 정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다. 오빠는 늘 이렇게 말로 기를 내지.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길은 말로만 나지 않아. 발로 내야지. 연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같이 걷자고 했잖아.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 소독 기록, 교육 이수 자료, 거래 명세서, CCTV 타임라인. 민원 항목 전부에 증빙을 붙여.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보이는 걸로. 그들은 밤을 갈아 증빙을 쌓았다. 정연은 조리공정 매뉴얼을 글과 그림으로 정리했고 연수는 계량 스푼과 온도계를 별도 보관함에 라벨링했다. 성우는 도면처럼 깔끔한 손글씨로 타임시트를 썼다. 오전 6시 30분 개수대 소독, 6시 45분 도마 열탕 소독, 7시 칼 소독, 7시 10분 손 소독. 아이의 글씨가 흐트러질 때마다 그는 지우고 다시 썼다. 절망으로 굳는 손을 규칙이 천천히 풀어주었다. 자정 무렵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번호는 낯설었다. 연수가 받았다.
낮게 잠긴 남자의 목소리. 사장님, 시장 단속이 좀 심하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연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이어 말했다. 이 동네 오래 봤습니다. 영업 정지, 과태료, 골치 아프죠? 제가 관리소 쪽이랑 친하거든요. 보통은 표시만 해두면 조용해집니다. 아시죠? 이런 건 비용이 들어요. 정연이 얼굴을 굳혔다. 연수의 대답은 짧았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요? 그럼 곧 힘들어질 텐데. 남자는 목소리를 낮췄다. 생각 바뀌면 연락하세요. 통화가 끊기자 잠깐의 침묵이 천막을 메웠다. 정연이 물었다. 혹시 우리가 너무 고집스러운 걸까? 연수는 고개를 저었다. 고집과 기준은 달라. 우린 기준을 세우는 중이야. 그 기준이 우리를 망치면 망치지 않아. 기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켜. 오늘 망하는 한이 있어도 내일 다시 서게 해. 정연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진실은 스스로 빛을 찾아온다. 그랬지. 그래. 빛은 천천히 오지만 한번 오면 길을 만든다. 새벽이 되자 비가 내렸다. 천막 위로 가는 빗줄기가 흐르고 시장 바닥에 잔물결이 번졌다. 그들은 서류철을 정리하고 공문에 명시된 시간에 맞춰 관리소로 향했다. 회의실은 차갑고 의자 등받이는 각졌다. 관리소 직원들, 외부 위생 점검관 하나, 그리고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증빙 서류가 겹겹이 쌓였다. 정연의 손등에서 굳은 살이 더 도드라져 보였다. 점검관이 무표정으로 물었다. 조리도구 소독 절차, 말로 설명해보세요. 정연은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말했다. 개수대 열탕 소독 후. 점검관이 끊었다. 기록만 있고 실제는 다르게 할 수도 있죠. CCTV 있습니까? 연수가 USB 메모리를 건넸다. 날짜와 시간대로 편집했습니다. 2배속으로 볼 수 있게 작업했어요. 담당자가 영상을 틀었다. 화면 속에서 정연의 손길이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칼과 도마가 열탕에 잠기고 건조 선반에서 햇빛을 받았다. CCTV의 냉정한 풍경이야말로 때로 사람을 가장 공정하게 대한다. 영상이 끝나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담당자가 공문을 넘겼다. 민원은 원산지 허위 표시와 미성년자 불법 노동 2가지가 핵심입니다. 원산지 표기는 시정 확인, 미성년자 부분은 학부모 동의서와 실제 조림 이차며 자료를 더 제출하세요. 정연이 바로 폴더를 꺼냈다.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담임 선생님 확인서, 성우의 시간표. 아이의 노동은 없습니다. 학교 끝나고 30분 응대 도와준 적이 있으나 조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다만 임시 영업정지 조치는 오늘 하루 유지합니다. 시스템상 번복이 어렵습니다. 시스템. 사람의 이해를 막는 또 하나의 벽. 그러나 그 벽은 적어도 규정의 벽이었다. 뒷골목의 전화보다 훨씬 낫다. 연수는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재점검에 대비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자 비가 좀 더 굵어졌다. 정연이 깊게 숨을 들이켰다. 오늘 하루 문을 못 여는 거네. 연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내일이 있어. 내일. 그녀는 그 단어를 혀끝에서 굴려보더니 가볍게 웃었다. 그 말을 요즘 참 많이 한다. 내일은 말이 아니라 통과도 같이 할 거야. 연수가 미소 지었다. 함부로 약속하고 싶지 않았지만 약속해야만 하는 밤이 있다. 그 밤에 약속은 등불이 되었다. 문을 닫은 그 하루 그들은 쉬지 않았다. 천막을 내린 포장마차 안에서 조리동선을 다시 그리고 메뉴판을 손봤다. 가격을 올리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사이드를 몇 개 더 만들었다. 오뎅 국물과 같이 내는 단무지에 직접 만든 초절임을 얹었다. 연수는 결제 단말기에 오류를 고쳤고
포장 용기 규격을 통일했다. 성우는 가게 로고가 찍힌 스탬프를 손바닥 크기의 종이에 찍어 손님들에게 드릴 감동의 쪽지를 만들었다. 오늘 당신의 저녁이 따뜻하길 긁어 끝에 작은 파도 그림을 그렸다. 아이의 파도는 유난히 둥글었다. 문 닫은 가게 앞에서 몇 명의 단골이 발길을 멈추었다. 오늘은 쉬나요? 임시 점검이 있어요. 정연이 설명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마음을 쓰듯 작은 봉투를 건넸다. 내일 오면 2그릇 먹을게요. 누군가는 말했다. 인터넷에 이상한 글 돌아요. 제가 본 바로는 깨끗하던데 말은 빠르게 번지고 말은 빠르게 변한다. 진실은 느리게 걷는다. 그러나 걷는다. 그날 저녁 시장 골목 끝 카페에서 연수와 정연은 따뜻한 차를 마셨다. 유리창에 비친 둘의 어깨가 비슷한 기울기로 보였다. 정연이 말했다. 이상하지. 문을 닫아야 하는데 마음은 어쩐지 정돈돼. 연수가 창밖을 보았다. 비 자국이 유리창을 타고 멀리 네온 사인이 번졌다. 정리할 시간을 얻은 거야. 그런데 민원은 누가 넣었을까? 정연이 그 말을 꺼내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옆집 사장님일까? 그 블로거. 연수는 고개를 저었다. 누가 됐든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리를 규정해. 우리. 정연은 그 말에 길게 머물렀다. 좋다. 우리. 밤이 깊을수록 바다는 어두워졌다. 그러나 어디선가 미세한 빛이 움직였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강릉시장 포장마차 임시 휴업 이유 아시는 분? 그 아래 댓글이 달렸다. 점검 때문에 쉰대요. 개선하려고 노력하던데 다음에 가보자. 그 밑에 누군가의 긴 댓글이 붙었다. 어제 아이가 조리 안 하고 계산만 하던데? 엄마는 위생장갑 계속 갈아 끼우던데요. 저런 데가 더 오래가야 시장도 좋아짐. 화면 속 문장들은 작은 등불이었다. 그 등불이 하나둘 모이면 어둠은 더 이상 완전한 어둠이 되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재점검의 날, 바람이 바뀌었다. 구름은 빠르게 흘렀고 가게 앞바닥은 닦아놓은 듯 반짝였다. 연수는 손을 씻고 앞치마를 맸다. 정연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성우는 가슴 주머니에 작은 메모를 넣었다.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그 메모는 스스로에게 하는 응원장이자 서로에게 건네는 약속이었다. 관리소 직원이 도착했다. 외부 점검관도 같이였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업무적이었다. 시작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가 펼쳐지고 항목이 읽혔다. 손 씻기, 소독, 보관, 배출, 표기. 연수와 정연은 순서대로 보여주었다. 영상, 기록, 실제 동작. 점검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마지막 항목, 민원 핵심인 미성년자 불법 노동. 성우가 반발 물러서서 말했다. 저는 계산만 도와요. 서류도 준비했어요. 담임 확인서와 학부모 동의서가 테이블 위로 나왔다. 담당자는 검토했다. 문제 없습니다. 그 순간 점검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잠깐 통화를 하고 돌아왔다. 표정에 미묘한 주름이 생겼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죠. 어제 추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식자재 원산지 허위 멸치 국내산 표기, 실은 수입산 사용. 정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연수가 재빨리 창고로 달려가 입고 내역과 거래명세서를 꺼냈다. 도매상 거래처명, 납품일자, 원산지 증명. 서류는 명확했다. 점검관이 서류를 넘기다 말고 눈썹을 찌푸렸다. 이 도매상. 오늘 아침에 원산지 표기 실수로 시정명령 받은 데네요. 서류상 국내산이 맞는데 포대 인쇄가 혼재돼 있었다고 시스템에 균열해서 생긴 혼선. 편견의 벽은 이런 틈을 빠르게 이용한다. 진실은 이런 틈을 메우느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정연의 손이 덜덜 떨렸다. 우리는 속인 적이 없어요. 점검관이 고개를 들었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론을 말했다. 현장 확인 결과 기 가게의 고의는 없고 표기 오류는 도매상 문제로 보입니다. 시정 권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영업 재개하세요. 숨이 방 안에서 한꺼번에 풀렸다. 정연은 의자 끝을 잡고 앉았다. 성우가 안도의 숨을 쉬었다. 연수는 짧게 눈을 감았다. 편견은 여전히 거대했지만 그 벽에 또 하나의 금이 갔다. 점검팀이 돌아간 뒤 세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다. 바깥에서는 햇살이 다시 고개를 내밀었다. 정연이 속삭였다. 살았네. 연수가 웃었다. 살았다. 그리고 배웠다. 뭘?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기록, 질서, 그리고 서로.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문 열 수 있어요.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열자. 천막이 올라가자 바람이 안으로 들어왔다. 국물이 다시 끓었다. 첫 손님이 들어왔다.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어제 가게 앞을 서성이던 단골이었다. 고생하셨죠. 오늘 2그릇 주세요. 그는 말없이 계산대 위에 손편지를 올려놓고 자리로 갔다. 봉투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낡은 지갑 속 사진처럼 오래된 약속을 지키는 집. 정연은 웃었다. 그 웃음은 어제와 달랐다. 무언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가진 투명함이 깃들어 있었다. 점심 내내 사람들은 들어왔다 나갔다. 가게 입구에 약속문은 아직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새로 출력한 원산지 인증서가 붙었다. 성우는 주문을 정리하며 손님들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오늘 당신의 저녁이 따뜻하길. 사람들은 그 쪽지를 한 번 더 읽고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말이 마음을 덮는 이불이 되는 순간이었다. 연수는 낮잠처럼 짧은 정적 속에서 문득 생각했다. 산 너머 어딘가에서 또 다른 민원이 올 수도 있겠지. 누군가는 끝까지 믿지 않겠지. 그러나 그럴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었다. 우리는 오늘도 방식으로 답한다. 말이 아니라 동작으로. 숟가락을 건네는 손, 국물의 온도, 도마 위 칼의 속도.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속이지 않는다고 증언한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저녁 무렵 바다가 붉어졌다. 햇빛이 식탁 가장자리를 금빛으로 칠했다. 정연이 조용히 말했다. 오빠, 나 오늘 처음으로 무섭지 않았어. 연수가 물었다. 언제? 검사관이 문제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눕더라. 사납게 뛰던 심장이 처음으로 바닥에 누워 쉬었어. 쉬어야 다시 뛴다. 그래. 이제 뛸 수 있을 것 같아. 성우가 창밖을 가리켰다. 엄마, 바다 색이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예쁜 거야. 정연이 웃었다. 오늘 바다는 우리 편이네. 연수가 속으로 답했다. 바다는 늘 같은 방향으로 호흡한다. 바뀌는 건 우리 마음의 결이다. 오늘 그 결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사진을 열지 않았다. 때가 있다. 그때는 곧 올 것이다. 준비된 마음에게만 들리는 어떤 문장의 때, 지금은 이 집의 불을 더 밝게 하는 일만 남았다. 그날 밤 닫는 시간에 가까워졌을 때 누군가 천막을 들추고 안을 힐끗 보았다. 낮에 보았던 블로거였다. 그는 잠깐 정연과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말은 짧았다. 그러나 짧은 말에도 방향이 있었다. 정연은 고개를 숙였다. 맛을 보실래요? 블로거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 그릇을 주문했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다. 숟가락질만 했다. 그릇을 비우고 그는 계산대 앞에서 멈춰섰다.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오늘 드셨잖아요. 블로거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맛있었습니다. 말과 맛,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잘하지 않는다. 그 둘이 같은 방향으로 선 순간 가게 안 공기가 조금 더 맑아졌다. 소등 직전 연수는 입구에 약속문을 떼어 새 종이에 옮겨 적었다. 글자 끝이 더 분명했다. 정연이 물었다.
왜 다시 쓰지? 오늘 덧붙일 문장이 있어. 연수는 마지막 줄에 적었다. 우리는 동행으로 장사합니다. 그의 펜 끝이 멈췄다. 동행, 그 말은 오늘 하루를 지탱한 기둥이었다. 그리고 내일의 지붕이 될 것이다. 그는 천막을 내리고 바깥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드물게 떠 있었다. 바람은 조용했다. 희망은 소리 내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일,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또 하나의 소식이 움직이고 있었다. 낮에 이곳을 스쳐 간 어떤 사람이 내일의 사건을 데리고 올 것이다. 아직 모르는 이름. 그러나 이미 어딘가에서 우리를 향해 걷고 있는 발걸음. 그 발걸음이 오면 우리는 또 한 번 선택할 것이다. 기억이 아닌 선택으로. 비는 하루 종일 미세하게 내렸다. 저녁 장사를 마칠 무렵 바람에 결이 바뀌었다. 천막을 두드리던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고 골목의 네온 사인이 물감처럼 번졌다. 연수는 가스밸브를 잠그며 손등에 물을 털었다. 정연은 세제를 헹구며 개수대에 몸을 기댔다. 성우는 계산대 서랍을 닫고 작은 파도, 그림이 찍힌 쪽지 묶음을 가지런히 했다. 그때였다. 불이 꺼졌다. 웅 하는 낮고 길게 울리는 소리와 함께 천막 안이 한순간 어둠에 삼켜졌다. 정연이 반사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차단기, 연수가 손전등을 켰다. 좁은 원형빛이 싱크대를 스쳤다. 바깥 비가 더 거칠어졌다. 천막 모서리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다. 성우가 휴대전화 플래시를 켠 채 문 쪽으로 갔다. 엄마, 밖에서 누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의 발소리가 황급히 멀어졌다. 천막 가장자리가 가볍게 들썩였다가 내려앉았다. 조용해졌다. 잠깐의 정적. 침묵의 얼음이 공기 속에 퍼졌다. 연수가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다. 시장 복도에 공용 차단한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손가락 자국이 젖어 있었다. 비에 젖은 발자국이 몇 걸음 이어지다 사라졌다. 그는 차단기를 올렸다. 불이 깜빡이며 돌아왔다. 천막 안의 스테인리스가 다시 반짝였다. 그러나 어둠이 남기고 간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정연의 어깨가 굳어 있었고 성우의 눈이 커져 있었다. 괜찮아, 연수가 말했다. 우리는... 괜찮아,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다. 그는 다시 가스밸브를 확인하고 전선 상태를 살폈다. 정연은 천막 모서리에 고정핀을 더 꽂았다. 손등에 비물이 묻었다. 물방울이 내려오다 손바닥에서 부서졌다. 그 작은 파열음을 들으며 그녀는 속으로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오늘은 그냥 끝낼까? 그 말은 금방 사라졌다. 곧이어 다른 말이 올라왔다. 아니, 버틸 거야. 그 순간 연수의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바스락거렸다. 낡은 지갑이었다. 그가 지갑을 꺼내 조심스레 열었다. 사진이 빗소리 위로 천천히 드러났다. 오래된 필름의 바랜색 나무 그늘 아래 앉은 소녀가 웃고 있었다. 그 옆에 서 있던 소년의 뒷모습은 반쯤 잘려 있었다. 그는 천막의 불빛 아래 사진 뒷면을 뒤집었다. 수차례 망설였던 그 뒷면. 오래전 펜촉으로 눌러쓴 음각이 오늘따라 더 선명해 보였다. 그는 숨을 들이켰다. 빛에 비추자 흐릿한 핵들이 문장으로 떠올랐다. 정연아, 우리가 다시 만나면 나는 내가 서 있을 바닥을 만들겠다. 너의 지붕이 되는 법을 배우겠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연수. 2005년 여름. 시간의 파도가 사진에서 흘러나와 그의 가슴에 부딪혔다. 그 문장은 서툴렀다. 그러나 서툴러서 더 진실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빗소리가 천막을 때리다 잠깐 쉬듯 잦아들었다. 정연이 그의 표정을 읽었다. 뭐라고? 쓰여 있어. 연수는 대답 대신 사진을 그녀에게 건넸다. 정연의 손이 아주 조금 떨렸다. 눈동자가 글자를 따라가며 흔들렸다. 그녀의 입술이 열렸다 닫혔다. 숨이 깊어졌다.
사라졌던 목소리가 돌아왔다. 연수는 그제야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은 20해의 침묵을 건너 오늘의 공기를 울렸다. 정연아, 한 박자 늦게 빗소리도 멈춘 듯했다. 짧은 침묵.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나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 못 지킨 약속이라고 믿었어. 그래서 더 깊이 숨겨놨어. 근데 오늘 보니 약속은 사라진 게 아니었어. 늦었지만 아직 살아있어. 정연이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지금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야.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 옆에서 바닥이 되려 해. 지붕이 되려 해. 혼자 버티지 않게. 성우와 너, 그리고 나 셋이서 성우가 그들 사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동자에 불빛이 들어왔다. 불안과 바람과 희망이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이 숨을 고르는 사이 천막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우산을 접으며 들어왔다. 카페에서 계약서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던 그 거래처 대표였다. 그는 젖은 어깨를 한번 털고 고개를 숙였다. 실례합니다. 불편한 시간에 죄송합니다. 연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대표가 조심스레 설명했다. 며칠 전 카페에서 뵌 뒤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연히 관리소 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가게 이야기도.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정연은 본능적으로 경계했지만 대표의 눈빛은 진중했다. 그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저희 본사에서 시장 위생관리 컨설팅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동네를 오래 봤습니다. 방금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집 조용히 넘어가게 도와줄 수 있느냐는 식의 좋지 않은 제안이었죠. 연수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대표는 고개를 저었다. 거절했습니다. 대신 지금 여기서 필요한 증언과 문서로 돕겠습니다. 처음 카페에서 봤을 때 사장님이 바로 자리에서 지갑을 닫고 아이를 따라 나서는 걸 봤거든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 선택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 쪽이었죠. 정연의 어깨가 아주 조금 풀렸다. 대표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관리소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보낼 겁니다. 기 가게의 시정과 기록, 그리고 오늘 차단기 사건에 대한 목격 진술을 요청하는 문서도 준비했습니다. CCTV가 없다면 시장 복도 공용 카메라에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함께 요청하죠. 연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대표는 손사래를 쳤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진실은 스스로 빛을 찾아온다. 다만 빛이 올 자리를 비워 두어야 하죠. 그게 서류고 증거입니다. 비가 다시 잔잔해졌다. 천막 안에 작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은 불안이 아니라 정돈에 가까웠다. 연수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 말했다. 내일 가게 문 열기 전에 관리소와 함께 공용 카메라 열람을 요청하자. 대표님의 의견서도 함께 내고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 연수의 목소리가 짙어졌다. 춘천 가게 동생에게 완전히 맡길 거야. 난 강릉으로 이사하겠다. 이곳에서 너와 성우와 함께 집을 짓자. 정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상처의 그림자가 마지막으로 뒤척였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정말 괜찮겠어? 연수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는 말 대신 해보자고 말할게. 그 말은 다짐이면서도 명령이 아니었다. 선택의 언어였다. 성우가 숨을 들이켰다.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연수는 성우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그래. 원한다면. 아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원해요. 그날 밤 대표는 떠나며 우산을 건넸다. 내일 아침 함께 가겠습니다. 그는 짧게 인사하고 사라졌다. 빗소리는 다시 가늘어졌다.
천막 안의 전구가 노랗게 떨었다. 정연은 부엌 쪽에서 오래된 사진틀 하나를 꺼냈다. 구석에 작은 금이 간 나무틀. 그녀가 그 안에 쪽지를 넣었다. 오늘 당신의 저녁이 따뜻하길, 성우의 손글씨였다. 이걸 여기 걸어두자. 정연이 말했다. 우리가 지키는 문장으로. 새벽. 바람이 바뀌었다. 구름이 빠르게 갈라졌다. 세 사람과 대표는 관리소로 향했다. 담당자는 예상외로 빠르게 대응했다. 공용 카메라 열람을 승인했고 전날 밤 복도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 속,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차단한 문을 열고 손을 뻗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모자챙이 내려와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옆가게 간판 불빛이 잠깐 비치며 옷의 로고가 드러났다. 담당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저 로고, 대표가 곧장 덧붙였다. 시장 내 몇 곳만 쓰는 업체죠. 동선 추적해보죠. 추적은 생각보다 빨랐다. 복도의 다른 카메라에서 같은 옷의 사람이 시장 뒷문 쪽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관리소는 즉시 출입 기록과 경비의 증언을 모았다. 퍼즐이 맞춰졌다. 최근 입점한 경쟁 포장마차의 직원이었다. 동기는 단순했다. 좋은 리뷰, 늘어난 손님, 그리고 불안. 편견의 벽은 때로 질투의 기둥을 숨긴다. 담당자는 표정을 굳혔다. 정식 조치하겠습니다. 기 가게에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의 말에는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가 실렸다. 가게로 돌아오자 하늘이 맑아졌다. 천막을 올리기 전 세 사람은 잠깐 서서 바다를 봤다. 파도는 어제와 같은 방향으로 밀려왔다. 그러나 오늘은 다른 소리를 냈다. 더 투명하고 더 가까운 소리. 정연이 입술을 달싹였다. 오빠, 연수가 돌아보았다. 응, 나. 오늘 겁이 나지 않아.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연수가 미소 지었다. 우린 오늘 넘어가지 않아. 건너간다. 가게 문을 여는 첫 순간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어제 오지 못했던 손님들이 우산을 접으며 줄을 섰다. 누군가는 말없이 수건을 건넸고 누군가는 팔을 한 단 놓고 갔다. 블로거가 맨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오늘도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어제 드린 말씀에 대한 제 방식의 사과입니다. 봉투 안에는 프린트물이 들어있었다. 전날 밤 그의 계정에 올라간 새로운 글이었다. 강릉시장, 한 포장마차의 기록과 약속. 우리는 무엇을 보고 편견을 세우는가. 글 말미에는 문장이 하나 있었다. 나는 어제 진실의 방향을 배웠습니다. 점심 무렵 대표가 다시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스테인리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작은 조리대 확장과 환기 덕트를 보완해줄 기술자들이었다. 장기 계약 전 선지원입니다. 표준 위생 설비 도면에 맞춰 무료로 설치하겠습니다. 이 비용은 우리 회사의 사회공헌 예산으로 처리하죠. 정연이 놀라며 입술을 떨었다. 이렇게까지. 대표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돕습니다. 어제 차단기 앞에서 한 선택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설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성우는 작은 드립 커피를 끓여 기술자들에게 건넸다. 연수는 공구함을 열어드릴 비트를 건네고 높이를 재었다. 그는 철물점 사장으로서의 손에 오늘은 다정함을 더했다. 스테인리스가 빛을 받으며 붙었다. 환기 덕트가 제 호흡을 찾았다. 가게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정연이 조리대를 쓰다듬었다. 이게 지붕의 시작이겠지. 연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닥과 지붕, 그리고 사이를 채우는 우리가 있으면 집이 된다. 저녁이 다가올수록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바람이 천막을 고르게 지나갔다. 해가 기울 때 연수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사진 찍자. 정연이 글을 보았다. 지금? 그래. 오늘이 좋다. 성우가 깡충 뛰었다. 가족 사진. 연수가 웃었다. 그래. 우리 첫 사진. 그들은 가게 불을 잠깐 낮추고 해변으로 걸어갔다.
모래는 낮에 발자국을 반쯤 지웠다. 바다는 붉은 빛을 길게 늘어뜨렸다. 연수는 삼각대를 세우고 타이머를 맞췄다. 세 사람이 어깨를 맞댔다. 셔터 소리가 바람 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와 마음에 박혔다. 사진 한 장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순간 정연의 눈가에 맺힌 물이 빛을 받았다. 그것은 슬픔의 물이 아니었다. 버틴 날들의 무게가 드디어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소리였다. 그녀는 낮게 웃었다. 나는 많이 달라졌어. 예전의 내가 아니야. 연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그래서 오늘 약속하자. 새로운 우리로 새로운 집을 짓자. 성우가 둘의 손을 끼워 잡았다. 나도 약속. 가게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골목 입구에서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다. 낮에 보았던 중년 부부, 국밥집 주인네에 기술자들, 블로거, 그리고 이름 모를 단골들. 사람이 만든 길이 있었다. 그 길 위에서 기적은 작게, 그러나 분명히 빛났다. 누군가의 한마디,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증언이 모여 편견의 벽에 난 금을 넓히고 있었다. 밤 장사가 마무리될 즈음 관리소 담당자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시장 상인회장이 동행했다. 담당자가 고개를 숙였다. 공용 카메라 확인과 내부 조사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어제 발생한 차단기 문제는 특정 가게 직원의 단독 행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 가게에는 공식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설치하신 설비와 기록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모범 점포 지정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인회장이 덧붙였다. 그리고 어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몇몇 상인들에게 정정 안내를 내렸습니다. 시장은 시장답게 공정해야 합니다. 정연은 한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가 이윽고 바닥에 단단히 닿았다. 연수가 대신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계속 기준을 지키겠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준이 시장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는 돌아서기 전에 조용히 덧붙였다. 개인적으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불이 조금 낮아졌을 때 연수는 조용히 지갑을 꺼냈다. 사진을 다시 펼쳐보았다. 그 뒷면의 문장이 오늘 밤엔 더 선명했다. 그는 사진을 천천히 정연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가져. 정연이 당황해했다. 약속은 이제 우리 둘의 것이니까. 한 사람의 기억에만 있을 필요가 없어. 정연은 사진을 가슴 가까이 안았다. 숨이 고르게 들고 났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고마워. 연수가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는 말 말고 같이 가자. 천막을 내리기 직전 성우가 계산대 위에 작은 카드를 하나 올려두었다. 오늘 마지막 손님에게 건넬 카드였다. 오늘 당신의 저녁이 따뜻하길. 그 아래 아이는 한 줄을 더 적었다. 그리고 당신의 내일이 희망이길. 글자를 쓰던 아이의 손이 멈추었다. 아이는 두 어른을 바라보았다. 우리 내일도 같이죠. 연수와 정연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도. 그 말은 오늘보다 더 가볍고 더 단단했다. 불을 끄고 바깥으로 나오자 바다는 어둠 속에서 낮은 숨을 쉬고 있었다. 강릉의 밤 공기가 소금처럼 맑았다. 연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몇 점이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속삭였다. 우리는 넘어가지 않았어. 건너왔어. 정연이 그 곁에서 대답했다. 그리고 더 건너갈 거야. 성우가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잡았다. 같이. 그 순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먼 옛날의 여름이 한 점으로 겹쳤다. 지갑 속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인연이 바닥과 지붕을 갖춘 집의 설계도로 변해 있었다. 진실은 스스로 빛을 찾아왔고 그 빛은 이제 그들의 식탁 위에서 따뜻한 김으로 올라왔다. 편견의 벽은 여전히 어딘가에 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벽에는 분명 금이 같다. 금은 늘 금으로 시작한다. 금은 빛을 통과시킨다.
그리고 빛은 길을 만든다. 가을은 느리게, 그러나 확고하게 골목을 바꾸었다. 낮에는 햇살이 조리대 위에서 한 겹 더 얇아졌고, 밤에는 포장마차 천막이 덜 흔들렸다. 설치된 환기덕트는 제 호흡을 찾았고, 선반 위의 도마는 언제나 마른 빛을 지켰다. 모범점포라는 안내문이 입구 옆에 붙었다. 종이 한 장일 뿐인데도 그 종이는 편견의 벽에 박힌 모처럼 단단했다. 진실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의 손길에서 나온다고 믿지만 서류가 사람을 보호하는 날도 있었다. 오늘이 그날이었다. 시장 상인회가 주관한 작은 간담회에서 상인들이 둘러앉았다. 관리소 담당자는 먼저 사과문을 읽었다. 최근 발생한 전기차단 사건과 과도한 점검으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상인회장은 마이크를 건네 연수를 바라보았다. 사장님, 한 말씀하시죠. 연수는 잠시 망설였다. 마이크를 잡는 손이 뜨거웠다. 그는 짧고 분명하게 말했다. 우린 서로의 등을 봐줘야 합니다. 규정은 사람을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배웠습니다. 박수는 쑥스러웠고 바로 잦아들었다. 그러나 잦아들어도 남는 울림이 있었다. 그날 저녁, 정연은 가게 구석에 오래된 사진틀에 다른 사진을 넣었다. 해변에서 찍은 세 사람의 가족 사진이었다. 모래는 붉게 어두워졌고 얼굴은 바람을 머금고 웃고 있었다. 사진 뒤에는 짧은 문장이 적혔다. 오늘의 집, 우리가 짓는다. 그녀는 틀을 벽에 걸고 한 발 물러섰다. 식탁등 아래 사진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희망이라는 단어에 어울렸다. 연수는 춘천으로 하루 올라갔다. 철물점은 그의 첫 번째 집이었다. 문에 달린 종은 그대로였고 낡은 계산대는 여전히 낮은 숨을 쉬고 있었다. 동생이 장부를 정리하며 말했다. 형, 정말 강릉으로 가는 거야.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여기 내가 더 잘할 거야. 동생이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숙였다. 형, 고마워. 고맙다는 말 대신 잘해. 그는 벽의 못을 다시 한번 눌러보았다. 달력이 기울지 않았다. 못 하나의 각도처럼 3도 각도가 중요했다. 올바른 각이 오래간다. 강릉으로 돌아온 밤, 시장 골목은 조용했다. 별이 선명했고 바람은 파도 냄새를 실어 나르며 낮의 피로를 덜어주었다. 성우는 숙제를 펼쳐놓고 수학 문제를 풀었다. 아저씨, 여기 왜 이 공식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연수가 의자에 앉았다. 논리의 강물처럼 생각해보자. 이쪽에서 흘러온 수가 저쪽으로 가려면 다리를 하나 놓아야 해. 그 다리가 공식이야. 성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럼 이건 다리 2개? 맞아. 그리고 다리의 높이를 조절하는 게 계수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움직였다. 숫자들이 종이 위에서 줄을 섰다. 잘 정렬된 숫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정연이 부엌에서 웃음 섞인 탄성을 흘렸다. 두 사람, 수학으로 밥 벌어먹을 기세네. 며칠 뒤, 시장에 지역 방송국이 왔다. 강릉시장 모범 점포 선정, 위생과 신뢰의 기준이라는 코너였다. 카메라가 천천히 조리대를 훑고 도마 선반 위에 머물렀다. 기자가 물었다. 사장님, 위기를 기회로 바꾼 비결이 뭘까요? 정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한 거요. 규정은 방법이었고요. 기자가 다시 물었다. 이 가게를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요. 정연은 연수를 보고 웃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돕는 건 시혜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우리는 동행으로 장사합니다. 그 말이 방송에서 흘러나가자 댓글에는 긴 문장 대신 짧은 이모티콘보다 오래 남는 문장들이 달렸다. 동행이라. 배운다. 다음 주말에 가봐야지. 방송 다음 날 가게 앞에는 낯선 손님들이 늘어섰다. 어떤 이들은 멀리서 왔다며 유리컵에 물을 더 달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쪽지 대신 포토카드를 남겼다. 오늘 당신의 저녁이 따뜻하길. 그 문장이 손님의 손에서 손님에게로 전해졌다. 말도 전달되면 체온을 얻는다. 그 체온이 가게의 안을 조금 더 따뜻하게 했다.
정연은 가끔 조리대를 멈추고 손님을 바라보았다. 어제는 절망이 덮던 자리에서 오늘은 기적이 작게 자랐다. 기적은 늘 작게 시작한다. 며칠 후 상인회에서 제안이 왔다. 포장마차를 상가로 옮기지 않겠습니까? 환기, 배수, 통로 확보가 더 수월하다는 이유였다. 연수는 도면을 펼쳐보았다. 강릉 바다를 닮은 파란 펜으로 동선을 그었다. 여기, 주방은 니은자로, 손님 동선은 직선. 입구엔 사진벽, 정연이 물었다. 사진벽, 연수가 웃었다. 고객들이 두고 간 쪽지, 우리의 약속, 그리고 한 장 더. 그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려다 멈췄다. 그 사진은 이제 정연에게 있었다. 대신 그는 벽을 가리켰다. 해변에서 찍은 가족 사진. 언제든 우리를 초심으로 데려갈 수 있게. 이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결정됐다. 방송 이후 지역은행에서 소상공인 대출 상담을 먼저 제안했고 대표가 설비 비용 일부를 재단 명의로 지원했다. 계약서의 글자들이 수월하게 줄을 섰다. 여전히 고민할 점이 많았지만 이번엔 것보다 기대가 앞섰다. 희망은 방향을 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일인지 그들은 경험으로 배웠다. 이삿날 시장 상인들이 한두 개씩 상자를 옮겨주었다. 국밥집 주인 내외는 따끈한 육수를 들고 컵에 나눠주었다. 블로거는 카메라 대신 일회용 장갑을 끼고 접시들을 닦았다. 관리소 담당자는 마지막으로 전기 연결과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고 조용히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상인회장은 새 간판 앞에서 빨간 천을 내렸다. 강릉시장 동행식당 이름을 크게 옮기지 않은 채 뜻을 한 글자 더했다. 동행. 이름은 길을 만든다. 길은 다시 이름을 빛나게 한다. 오픈 첫날, 성우는 교복 대신 깔끔한 폴로 셔츠를 입고 계산대에 섰다. 저는 계산만 합니다. 그는 익숙한 농담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손님들이 웃었다. 연수는 주방에서 칼의 속도를 맞추었다. 정연은 국물의 온도를 맞추었다. 가게의 호흡은 바다처럼 일정했다. 그 일정함이 신뢰가 되었다. 점심 내내 수많은 주문이 들어왔다. 누군가는 TV 보고 왔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어려울 때 당한 억울함이 내 일 같았다고 말했다. 억울함은 늘 개인에게 일어나지만 해소는 공동체의 기술이었다. 오늘 그 기술이 작동했다. 오후 한 남자가 문 앞에서 망설였다. 낮은 모자, 빠른 눈빛. 전날 차단기 사건의 당사자였다. 그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서성였다. 정연이 먼저 다가갔다. 들어오세요. 그는 움찔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른 바람 같았다. 연수가 나와 고개를 숙였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시죠?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기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들까봐, 제 자리 잃을까봐. 정연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우린 모두 두려워요. 그렇지만 두려움 때문에 남의 삶에 손을 대면 그 손이 언젠가 내 삶도 어지럽혀요. 남자는 눈을 감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정연이 덧붙였다. 오늘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값은 제가 냅니다. 그게 끝이길 바랍니다. 남자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그는 카메라 없는 자리에 앉아 묵묵히 국물을 비웠다. 편견의 벽은 누군가의 사과 앞에서 조금 더 얇아졌다. 밤이 되자 가게 한쪽의 사진 벽 앞에 사람들이 섰다. 쪽지와 사진들이 촘촘히 붙었다. 아픈 날이 덜 아팠습니다. 여기서 프로포즈했어요. 시험 망치고 왔다가 울고 갔고 웃고 갔습니다. 사람들의 문장들이 마치 작은 등불처럼 벽에 붙었다. 성우가 그 벽 앞에서 연수를 불렀다. 아저씨, 나 장래 희망 바꿔도 돼요. 연수가 웃었다. 의사에서? 응, 의사도 좋은데 글을 쓰고 싶어졌어요. 오늘 받은 문장들을 오래 남기고 싶어서. 연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글도 집을 짓지. 기둥은 진실,
지붕은 희망, 성우가 환하게 웃었다. 그럼 오늘부터 천천히 쓰기 시작할래요. 연수와 정연은 하루를 마감하며 계산대를 정리했다. 매출은 좋아졌지만 그들은 숫자 앞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다. 대신 오늘 쪽지와 손편지를 모아 봉투에 담았다. 봉투 표지에 연수가 적었다. 우리의 증거는 나쁜 일 앞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었다. 좋은 일도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야 나쁜 날이 와도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았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지만 그때까지 버티게 하는 건 어제 우리가 모아둔 증거였다. 며칠 더 지나 시청에서 연락이 왔다. 지역 소상공인 우수사례 발표회에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연수는 정연과 상의했다. 우리가 무슨 발표를? 정연은 고개를 흔들었다. 우리 얘기하면 되지. 발표회 날 무대 위에서 연수는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사진 뒤에 문장을 외웠다. 정연아, 우리가 다시 만나면 나는 내가 서 있을 바닥을 만들겠다. 너의 지붕이 되는 법을 배우겠다. 그는 마이크를 보며 덧붙였다. 우리는 서로의 바닥이자 지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건 동행이었어요. 객석에서 가만한 박수가 일었다. 기자가 물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연수는 웃었다.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게 전부입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바다는 겨울의 문턱을 넘고 있었다. 공기는 맑았고 별은 가까웠다. 세 사람은 해변을 걸었다. 모래가 밤의 냄새를 품고 부서졌다. 정연이 먼저 멈춰섰다. 나, 예전에 내가 아니야. 연수가 대답했다. 나도. 성우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겠네. 정연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선택한 가족, 선택한 가족. 혈연이 뿌리라면 선택은 가지였다. 가지가 무성해야 새들이 쉬고 그늘이 생기고 여름을 견디는 법이었다.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가게 창밖은 하얗게 눈발이 날렸다. 손님은 줄었지만 온기는 줄지 않았다. 국물 위로 올라오는 김은 여전히 제 온도와 제 속도를 지켰다. 연수는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 조금 일찍 닫을까? 정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도 누군가의 저녁은 이 집에서 따뜻해야 해. 성우가 카운터에 새 쪽지를 올려놓았다. 오늘 당신의 저녁이 따뜻하길. 그리고 당신의 내일이 희망이길. 그는 그 문장을 이젠 망설임 없이 썼다. 글씨가 단단해졌다. 편견의 계절이라 불리는 겨울에도 사람의 글씨는 제 온도를 만든다. 봄이 올 때쯤 시장에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동행식당 앞마당에 가니 무대가 세워졌다. 주민들이 모여 음악을 듣고 아이들이 종이배를 접어 물통에 띄웠다. 희망배, 누군가 이름을 붙였다. 배들이 물 위에서 천천히 돌았다. 연수는 무대 위에서 기타를 잡았다. 서툴렀지만 그의 손은 정직했다. 정연이 옆에서 박자를 맞추고 성우가 가사를 읽었다. 우연은 어디까지가 우연일까? 사랑은 기억일까? 선택일까? 사람들은 조용히 듣다가 후렴에서 함께 따라 불렀다. 합창은 늘 마음의 기둥을 세웠다. 밤이 깊자 축제는 느리게 끝났다. 사람들은 쓰레기를 모아가고 조명이 하나씩 꺼졌다. 연수는 마지막 전등을 끄기 전 사진벽 앞에서 멈췄다. 손가락이 한 장의 사진에 닿았다. 해변에서 웃는 세 사람. 그는 아주 낮게 속삭였다. 우린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건너가는 사람들이야. 정연이 곁에서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배는 가벼워. 성우가 웃었다. 불필요한 걸 비웠으니까. 편견, 절망, 찌꺼기를 털어냈으니까.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사진을 보았다. 말없이 보는 것도 이야기였다. 침묵은 종종 가장 긴 문장을 품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다는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숨을 쉬었다. 밤 공기는 차고 별은 선명했다. 연수는 속으로 떠올렸다. 오늘의 나는 선택으로 만든 사람이다. 그는 더 이상 지갑 속 사진에 기대지 않았다.
사진은 이제 벽에 있었다. 눈을 들면 보였고 눈을 감아도 보였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정연이 그 손을 잡았다. 성우가 둘의 손을 폭에 쥐었다. 그 손 위로 겨울의 잔 공기가 지나갔다. 차갑지만 아프지는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시장 초입에서 한 노인이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여기가 그 집인가? 연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이 웃었다. 여기서 밥을 먹으면 오래된 약속을 지키게 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는 한 그릇을 주문하고 천천히 비웠다. 계산대 앞에서 그는 작은 쪽지를 남겼다. 늙은 사람도 약속을 지킬 수 있더군. 정연은 그 쪽지를 벽에 붙였다. 벽은 더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더 가벼워졌다. 무게는 곧 의미였다. 의미는 곧 기준이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불이 하나둘 꺼졌다. 연수는 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도 배웠다. 정연이 물었다. 뭘? 약속의 내구성, 성우가 덧붙였다. 그리고 문장의 힘, 그들은 웃었다. 웃음은 하루를 마감하는 가장 좋은 서명 같았다. 서명은 책임을 부른다. 책임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단단함은 진실을 오래 붙잡게 한다. 오래 붙잡힌 진실은 결국 세상으로 나온다. 문이 열릴 때의 소리처럼 맑고 분명하게. 그날 밤 세 사람은 바다로 걸어갔다. 파도 소리가 낮게 깔린 모래사장을 지나 물끝에 섰다. 바다는 어둡고 넓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다. 연수가 조용히 말했다. 정연아. 응, 고맙다. 버텨줘서, 살아줘서, 그리고 함께 걸어줘서. 정연이 미소를 지었다. 나도 고마워. 지붕이 되어줘서, 바닥이 되어줘서. 성우가 손을 흔들며 외쳤다. 사진 찍자. 셔터 소리가 밤의 연기에 닿아 산산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마음속에 박혔다. 세 사람은 천천히 돌아섰다. 시장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다. 내일의 주문서, 내일의 장보기, 내일의 숙제. 내일이 그들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은 급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희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방향만 잃지 않으면 늦게 가도 도착한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건너왔다. 앞으로도 건너갈 것이다. 건너간 자리마다 작은 다리가 하나씩 남을 것이다. 누군가가 그 다리를 건너올 때까지, 그 다리 위에서 또 다른 약속이 시작될 때까지.